아까 39페이지? 여러분들 39페이지에 37번 보실래요? 질문 들어왔어요. 39페이지에 37번까지 하고 우리 지구과학 얘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39페이지에 37번. 자, 그린 가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 후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에 충돌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각각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지 속력이 같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벽까지 충돌했다고 같은 거리를 가서 충돌한 건 맞지만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림 나는 A와 B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간축과 A와 B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서로 같다. 면적이 서로 같다라고 줬어요. 그 소리는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네요. 자, 그런데 일정한 속력, 통과,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여 벽에 충돌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했다고 써 있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했는데 벽에 누가 먼저 충돌한 거죠? A가 먼저 충돌한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A가 속력이 더 빨랐다는 소리예요. VA, VB가 있으면 VA가 더 속력이 빨랐다는 소리죠, 지금. 그리고 같은 거리를 가니까 이동 거리는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먼저 충돌하고 B가 충돌했으니까 속력은 A가 더 빨랐고 근데 충돌해서 정지가 된 거죠. 얘도 정지, 얘도 정지. 근데 면적이 같다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는 질량 MA, MB라 그러면 충돌 직전에 운동량의 크기가 같았어야 된다는 결론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속력은 A가 더 빨랐을지 모르겠지만 질량은 B가 더 커서 그 고백값은 어땠어야 된다? 같았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떨어질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기억.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서로 어떻다? 같다. 니은 질량은 A보다 B가 크다. 맞네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크죠, 지금? 시간이 더 짧은 B가 더 크네요. B보다 A가 크다 그랬으니까 땡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말한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왜 우리는 그 값을 알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래서 뭔가가 주어진 게 아닌데 그냥 마치 그럴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웃긴다. 주어진 적이 없는데 그냥 그거 같아. 심지어는 문제를 풀고 다 채점할 때까지도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험이 종종 있어요. 신기한 것도 그런 거 비슷한 게 또 뭐 있을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거. 아, 이것도 되게 헷갈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입각해서 천천히 푸세요. 그리고 이런 실수를 조금 줄이려면은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면 이걸 물어봐? 그럼 이게 이렇단 소린데? 하고 문제를 보면은 이랬구나가 돼요. 그런데 보기를 안 보고 문제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인간은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됐죠? 됐나요? 질문? 오케이. 자, 그럼 뭘 잘못 본 거야? 너 문제 잘못 봤지? 너 없는 조건 창출했지? 응. 방금 얘기한 게 너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운동량, 충격량까지 여러분들 좀 풀어보세요. 물리라 참 재밌는 게 이런 말하기 미안해요. 물리 파트가 지구과학 파트에 비해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죠. 근데 풀 건 참 많네요. 그치? 그러니까 물리가 내용이 없어.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 하나하나에만 집중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졸지 어디까지가 숙제가 되느냐? 그렇지. 똑똑하네. 근데 한민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으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2학년 때 물리할 때 또 나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니까 어차피 물 먼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지구 시스템으로 넘어가서 87페이지로 가볼까요? 우리 쉬운 얘기 좀 할게요. 좀 오늘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중학교 졸업하셨죠? 정상적인 졸업하셨나요? 아니면 자기는 학교에 뭔가 그 기부금을 내고 간신히 졸업하셨나요? 학교 기부금을 냈다는 게 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학교에 건물을 하나 줘주는 조건으로 졸업을 시켜줬다거나 내지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졸업을 좀 힘들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헤이. 자, 농담이고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얘기 내가 하는 이유는 뻔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얘기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87페이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지구과학 파트는 아까 판의 경계 얘기한 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거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해서 나오죠? 자, 그럼 생물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88페이지 맨 위에 생물권이라고 써 있어요. 생물권은요,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 얘기합니다. 생물권은 어디에 살까요? 땅에도 살죠? 땅속에도 살고 직권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날아다니기도 하죠? 기권에도 살아요. 물속에서 헤엄치기도 하죠? 그렇지. 수권에도 살아요. 지구에 있는 생물권은 수권, 직권, 기권 어디에나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생물권은 어디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렇지, 수권. 그러니까 수권에서 시작했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지. 그 다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육지로 진출했겠죠. 그래서 직권. 그러면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날아다니는 기권까지 넘어가겠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생물권 끝. 그 다음에 직권. 자, 직권은 땅을 말하는 건데요. 땅만 말하냐? 땅 지표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땅 지표면부터 땅 속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나온 거 알고 있죠? 지구 표면을 뭐라 그러고? 지각. 그치? 니네가 맨날 아침마다 하는 그거 말고 지각. 왜? 자, 그 다음에 지각 밑에를 뭐라 그러죠? 멘틀이라 그러고요. 멘틀 아래쪽에는 핵이 있는데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어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은 특징적인 거 숫자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멘틀 80%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80%가 이거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충 80% 정도 있다. 부피가 제일 크다 정도까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이 6,400km거든요. 그래서 뭐 6,400km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깊이가 그다지 뭐 이렇게 막 썩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거 갖고 사기치진 않아요. 뭐 시험 문제에서 6,401km니 이런 식으로 사기치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돼요. 러프하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돼. 얘는 직권 층, 멘틀 층, 핵, 외핵 층, 내핵 층, 층으로 나눈다. 라고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층상 구조를 갖는다라고. 큰일이네. 자, 층상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층상 구조를 갖는다 그러는데 이 층상 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는 층상 구조를 나누는 원인은 밀도예요. 항상 아래쪽이 위쪽보다 밀도가 크다예요. 밀도가 큰 게 우리 직권에서 배웠었죠. 밀도가 큰 게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는 나누는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니? 그러면 밀도예요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권. 자, 외우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기권도 많이 봤죠. 지표부터 시작해서 위쪽에 대륙권, 그 다음에 상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이 밖은 뭐라 그래요? 외권. 이렇게 나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있는데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첫 번째 얘도 층 나눴으니까 무슨 구조를 이룬다? 층상 구조를 이룬다. 그럼 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층을 나눴냐? 지표에서 멀어지면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온도가 좀 낮아지죠?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열을 적게 받아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성층권에 가면 온도가 다시 높아져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오존층이 있어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열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 다음에 중간권에서 다시 온도가 낮아져요. 여기는 여기랑 원인이 똑같아요. 지구 복사열을 적게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서는 뭐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직접 열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층을 어떻게 나눴니? 그러면은 온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낮아지냐 높아지냐는 온도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나눠졌어요 라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를 계면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아래쪽 이름 부르시면 돼요. 여기는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아래쪽을 계면 해갖고 아래쪽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대륙권. 대륙권은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럼 올라가려 그래요. 위쪽이 온도가 낮아요. 내려올라 그래요. 위아래로 섞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위아래로 섞이는 걸 대류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륙권인데요. 대류현상 여기도 있어요. 중간권에서도 여기하고 낮고 높으니까 대류하죠. 여기도 역시 불안정한 층이에요. 여기도 대류현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권과 대륙권의 공통사항은 대류현상이 있다. 불안정한 층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수증기가 분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증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있다. 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하는 기상현상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어서 기상현상까지는 없다. 자, 그 다음 성층권에서는 아래쪽이 온도가 낮아요.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인 굉장히 안정된 층이다. 그래서 중간권과 대륙권의 물질 교환을 막아준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층이고 이 열원은 어디서 온 거다? 바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여기는 대류현상, 기상현상. 여기는 안정된 층, 대류현상 없다. 여기에는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중간권은 대류현상 있는 불안정한 층이다.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없다. 그럼 여기는 뭐가 특징이 있냐? 우리 유성, 우리 별똥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관찰된대요. 그래서 유성 관찰이 된다. 그 다음에 열권은 태양으로부터 직접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낮에는 겁나게 덥고 밤에는 겁나게 춥다.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편차가 허벌나게 심하다. 라고 합디다. 허벌나게가 어디 사투리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요. 허벌나게 어디 사투리냐? 니네도 잘 모르지? 겁나게. 허벌나게 같은 지역인가? 다른 지역인가? 아, 이게 사투리는 너무 어려워. 난 그래서 지금도 신기한 건 뭐냐면은 아니 왜 같은 동네 지역 사람들끼리는 아니 어떻게 딱 대화만 하고 네 어느 동네 사람이냐고 왜 그걸 어떻게 알아? 특히 경상도 경북이냐 경남이냐 창원이냐 이러면서 다 알대? 그치 신기하지 않아요? 나도 신기해.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알지? 나도 신기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높이다. 라는 표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르라가 관찰되는 곳이다가 여기입니다. 양극에서예요. 참고로 오르라는 우리 지역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수권. 자, 수권은 물 말하죠? 자, 물에서는요,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그림 옆에 보면 수권의 분포해갖고 해수 전체 몇 퍼센트 차지한대요? 97.2% 차지한대네요. 이 정도면 다지, 뭐, 그냥. 자, 근데 육수 해갖고 2.8%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육수가 무슨 뭐 얼큰한 그 육수 말고 육지에 있는 물이라고 해서 육수 혹은 담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육수에는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빙하에는 여러분들 육지 위에 눈이 내려서 차곡차곡 쌓인 거니까 민물로 들어가요. 담수예요. 육수예요. 그다음 빙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한대요? 2.15%. 그다음 지하수 0.62%. 자, 근데 이 지하수나 빙하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간접적으로 돈 들여서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거기 강, 호수라고 써 있죠? 강하고 호수는 인간이 직접 사용한 가능한 수건인데, 물인데, 수자원인데 그 양이 굉장히 적으니까 좀 아껴 쓰세요. 뭐 이런 게 꼭 동반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얘도 뭐 깊이에 따라서 뭐 나타냈는데, 자, 온도, 그 다음에 깊이 해가지고 온도가 일정하다가 낮아지다가 다시 일정해서 자, 층을 나누는데 위에가 혼합층, 아래가 수온약층, 그 밑에가 심해층으로 나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혼합층. 혼합층은 표면, 물 표면으로부터 바다 표면으로부터 온도가 일정한 곳을 일정한 깊이까지를 혼합층이라고 하는데 혼합층이 뚜렷하니라는 표현은 이 혼합층의 깊이, 두께가 깊니, 두껍니라는 걸 뜻해요. 이 혼합층이 두꺼워지려면은 물을 뒤섞어야 돼요. 위아래로. 막 위아래로 뒤섞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세야 되냐면 바람. 바람이 세다, 혼합층이 두껍다예요. 자, 그런데 혼합층이 시작하는 높이가 높냐 낮냐라고 혼합층이 뚜렷하다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혼합층은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온도가 일정하냐만 하면 돼요. 깊이 방향으로. 어디서부터? 표면으로부터예요, 여러분들. 표면으로부터 깊이가 일정하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거를 혼합층이 발달했다, 두껍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수온약층은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아래층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위아래로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래서 매우 안정된 층이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 교환을 막아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심한 얘기로요. 우리 요 동네에서 물고기 낚시하자 잡잖아요. 그러면은 딱 잡았는데 작어 물고기가. 그럼 뭐라 그러면서 놔주죠? 되게 잔인한 소리예요. 물고기 딱 놔주면서 아이 그 정도 괜찮지. 엄마 데리고 와. 그쵸?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아니 내 엄마를 죽이겠다. 아니 물고기를 조그만 걸 놔주면서 아유 씨알이 작네 그래서 놔주면서 엄마하고 아빠 데리고 와 그러잖아. 와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진짜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패드립. 그 다음에 낚시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잡았어. 기뻐서 이렇게 들고 있잖아. 얘는 죽어가는데. 이러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잠깐 살려놓자. 왜? 나 신선하게 먹으려. 그렇지. 그러면서 입맛을 다시면 얘기하죠. 맛있겠다, 그놈 새끼가. 그러면서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새끼라 그러면서 왜 걔를 갈러?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먹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잡으면 놔주잖아요. 근데 우리 물속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까지 내려갔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무리 뭐 얘가 작건 크건 보호 어종이건 상관없이 놔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놔줘 봤자 얘가 강제로 여기 있는 걸 끌어올린 거잖아요. 여기까지. 수온약층이 있어서 이 물고기가 다시 여기까지 못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 잘못하면 불에 나니까 다 터져서 죽기도 하고. 그래갖고 여기 이 얘기 왜 해주냐면 수온약층이 위아래 막아준다는 거, 물질 교환 막아준다는 거 그 얘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니 이거는 뭐냐면 이 두께가 두껍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 편차가 크니가 중요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혼합층은 바람이 세야 혼합층이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바람이 세요. 그래서 겨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해요. 대신 온도는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온약층은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온약층은 뚜렷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온도가 좀 높아지죠. 바람이 좀 약해요. 그래서 혼합층은 좀 얇아지고 온도는 높아지는 대신에 수온약층은 뚜렷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심해층은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도 쪽이면 양극에 가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양극은 물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점점점 그쪽으로 가면 내려온다 정도? 그냥 이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생물권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바깥을 뭐라고 불러요? 외권이라고 부르는데 잘 들으세요. 자, 교환 얘기할게요. 외권과 지구는 물질 교환이 활발하니? 라고 물어보면 물질 교환은 B, 거의 없다. 아니, 물질 교환이 활발하면 뭐 우주에서 뭐 우리나라로 아니 지구로 뭐 택배 보낼 것도 아니고, 그치? 자, 대신 외권과 지구는 에너지 교환은 활발하다.
에너지 교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물질 교환은 안 돼요. 근데 물질 교환이 아예 안 되냐? 그렇게 따지면 뭐 유성 하나 떨어지면 교환했네요. 그 다음에 누가 또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가면 또 교환 한번 했네요. 뭐 결국 아예 없다는 아니고 거의 없다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88페이지에 보면 B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만 잘 하시면 우리는 요 단원에도 날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는 거죠? 다 했으니까 맨 뒤에 이제 생물 얘기만 하면 되겠다. 응. 생물이 진짜 어렵다. 아, 그것도 사실은 어렵다라면 어려운데 안 어렵다면 또 안 어려워. 필요한 것만 하면. 그러니까 생물 쪽은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것만 먼저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완벽했죠. 거기다 조금씩 살을 붙여서 이렇게 덧입히는 식으로 가세요. 그게 빨라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큰 줄기만 놔두고 나머지는 덧입혀야지. 처음부터 그냥 다 하려고 그러면은 가지까지 다 찾으면은 내려가지를 못해요. 줄기 쪽으로. 그래서 생물은 천천히. 자랑이다.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생물권이 가운데 있고 뭐 수권, 직권, 뭐 기권 해가지고 서로 이게 화살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놨죠. 이게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다. 그럼 직권하고 기권하고 서로 영향을 미쳤나 봐. 요 정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얘가 양방향 화살표가 아니라 한방향 화살표. 이러면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 찾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건 황사의 발생. 그러면은 직권에 있는 모래가 기권으로 올라간 거죠. 그럼 이거는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기권에서 직권으로 화살표를 긋잖아요. 그러면은 기권이 땅을 깎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풍화, 침식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치게 돼야 돼요. 또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 왜 지형을 좀 바꿔놓죠. 그럼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직권이 또 수권에 영향을 미친 꼴이 되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미친 거. 직권이 응? 지진해. 오, 좋은 예시야. 근데 여러분들 지진해일하고 폭풍해일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돼요? 지진해일. 자기 지진해일하고 폭풍해일하고 차이점 알겠다. 폭풍은 폭풍이 해서 그 바다를 움직여서 해일이 나는 거고, 지진은 그 바다 밑에서 지진 나가지고. 맞아. 그거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쓰나미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지? 지진해일. 폭풍해일은 태풍이 들어오면서 물이 해수면을 좀 높여요. 그래서 이게 육지를 바닷물을 좀 밀고 들어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폭풍해일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뭐 스펙터클하게 물이 막 대규모로 넘어오거나 그런 건 없죠. 근데 지진해일은 뭐 알죠? 지진해일은 스펙터클하게 넘어오기도 합니다. 다행히 뭐 우리나라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죠? 천혜의 방파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걔네도 방파제 있어. 그래서 걔네는 미세먼지가 없잖아. 우리가 다 걸러줘서. 그거 몰랐죠? 그래서 걔네는 미세먼지 개념이 별로 없어. 우리는 미세먼지 개념이 많죠. 대신 우리는 쓰나미 걱정은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요. 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예 해가지고 원인과 누구에게 근원, 그 다음에 영향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아니면 거꾸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가 편하게 양방향으로 준다 그러면 좀 편해 문제가. 근데 한방향 화살표면 주의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들이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91페이지 표 보실래요? 91페이지 표 보시면 거기 그림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그랬다는 소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 알았죠? 여러분들 지구과학 파트에서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림이 안 바뀌어요. 내 그 그림이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안 바뀌니까 그림은 한 종류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몇 종류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정신줄 제대로 바뀌었으면 읽어보면 아 이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막상 시험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좀 문제긴 한데 뭐 그거는 뭐 문제 풀다 보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요? 기말고사 전에는 되겠지 뭐.
근데 가끔 시험 본 다음에 이렇게 터득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다음 친구. 안타까운 친구들 있어. 응? 대학교 가서 물리에 눈을 뜨질 않나. 그치? 그 다음에 수학에 눈을 뜨질 않나.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나이 먹고 또 수능을 다시 보긴 하는데 또 근데 또 막상 수능 보면 또 눈이 또 감겨요. 또 그게. 신기하지.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간단한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92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92페이지에서 우리 딱 한두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92페이지에서 4번 기권에 대한 얘기. 아니다. 2번, 4번, 7번. 요거 세 개만 할게요. 2, 4, 7. 요거 직권, 기권, 수권에 대한 얘기니까 요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아, 힘들어. 수업이 끝나가면 다른 수업이 또 생기는구나. 여러분들 일이 많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하루하루가 금방 가요. 벌써 5월이야. 제아의 종소리 들은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띵띵 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야. 시험이 많으면 시간 때가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정신없이 많이 가요. 빨리 가요. 시험이 많으면 좋은 점은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늘어요. 시험을 많이 보면 실력은 많이 느는데 대신 시험을 많이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자, 2번. 오. 맞다. 우리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시는 분 여긴 없죠? 좋아요. 어디가? 응? 왜 갑자기 롯데월드? 진짜로? 어디서? 대학 체험 학습. 진짜 학교에서? 언제 가요? 목요일 날, 토요일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안타깝다. 어디로 가?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볼 것도 없잖아. 알게 없어. 롯데월드에 갔는데 잘 들어봐. 혹시 남자들끼리 타야 돼? 우리 짧은 학교에서 그냥 스카이 나 그냥 명조 CBT 해야 돼. 야,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은 둘이서 타는 놀이기구 많으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둘이서 이렇게 타고, 이 띠도 좀 둘러주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좀 먹고, 밥도 좀 같이 먹고. 돈이 없니? 여자친구가 없지, 마. 응. 에이, 그래도 니네는 남녀공학이라 저긴 어떡할 거야, 저기는. 여자끼리 나는 아, 그래도 여자들끼리 돌아다니는 게 덜 불쌍해 보이기는 하더라. 진짜 놀이동산에 남자들끼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진짜 불쌍한 거 없다. 그게 더 재밌어. 아예 재밌긴 해.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기만 하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층상 구조네요. 자, 기억. A층과 B층은, A층하고 B층은 누구죠? 핵이네요.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니? 네, 맞아요. 주 구성물은 밀도가 큰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자철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상식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서, 이래? 그럼 다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안 물어봐요. 니은, D층에는, D층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아니죠. 어디죠? C층에서 일어나는 대류겠죠? 틀렸어요. 아니구나. 열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냐고요? 큰일 날 뻔했다. C층은 맨틀 대류가 일어나서 지각이 움직이게 만드는 곳이고요. 열대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일어나는 곳은요. B층이에요, 여러분들. B. 자기장은 B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디귿 A에서 D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C. 밀도가 가장 큰 거는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A에서 D.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나눠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A층에는 기상현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B층에선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D층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겁나게 큽니까? 네, 겁나 큽니다. A하고 C층은 불안정한 층이죠. 그래서 A에는 대류 현상도 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아유, 힘들어. 요즘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 다리 아파, 허리 아파. 나 부럽다, 앉아서 하는 니들이.
자, 그림은 어느 해양에서 깊이에 따른 저쩌고. 자, A층 혼합층은 두께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진다. 맞아요. 혼합층이 두껍냐, 혼합층이 발달했냐는 온도, 시작 온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온도가 얼마나 유지되는 게 두껍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B층은 연직 운동이 없죠. 안정된 층이죠. 그래서 교환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디귿 C층은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하는 겁나 춥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옆에 11번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11번 서로 영향을 미치냐 못 미치냐? 아유, 서영고는 다음 주에 놀러 가던데. 체육대회다. 그런 데다. 맞다. 너 참 소연이잖아. 2학년만 가는 거야? 니네는 어디 안 가? 불쌍한 것 같아. 2학년은 제주도 가고 2학년 때도 잘 가. 에휴, 니네는 뭐, 체육대? 난 세상에서 체육대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왠지 아세요? 더 뒤지겠는데 그 운동장에서 모래바닥에서 왜 뛰어다녀 힘들게. 어제도 얘기하신 거 같아요. 씨, 너무 싫어. 뜀박질하는 거. 싫어. 혹시 운동회 때 뜀박질해요? 개주 이런 거 뛰어? 선수로? 오, 좀 뜁니다. 이야. 자, 너 우리 양반집들은 그런 거 안 하지? 혹시 뜀박질 대회 나가요? 하는데 어. 저희가 에? 관중석? 네. 그래서 워터 페스티벌 아니 그러니까 뜀박질 대회 나가 안 나가? 나가? 뜀박질. 역시 양반집이야. 여기는. 너 뛰는 거랑 별로 안 친하지? 아니, 난 근데 진짜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난 개주 대회 왜 나가 힘들게? 아니 그냥 이기면 돈 주니까. 돈 줘요? 네. 그거 이제 얘기해. 진짜? 우와. 우와. 1등, 피고 1등이라서. 우와. 우리는 돈 줘봤자 65명을 뭘 사 먹여? 출전도 안 해. 한 반이 60 몇 명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체육대 별로 재미없어. 더워 죽겠는데. 자, 그러면은 자, A는 어디야? 직권하고 기권의 화살표가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죠. 그러니까 수권하고 직권하고 관련만 있냐 보면 되니까 화산 활동에서 방출된 화산재에 의해서 기온이 낮아진다. 뭐 직권 기권 영향 미치네요. 그다음에 B는 뭐라고 되어 있자면은 수권과 직권 강의 풍화 침식 뭐 가능하네요. 자, C는 기권과 수권 모래바람 지속적으로 불어 버섯바위. 자, C인데 수권하고 기권인데 모래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 버섯바위면 이거는 기권하고 직권하고 영향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D는 식물의 광합성 기권하고 생물권 맞네요.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가 암석 틈으로 자라서 그럼 E는 뭐가 돼 있죠? E는 직권하고 생물권 맞네요. 근데 이게 양방향은 편하죠. 그래서 원인 결과를 안 따져도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지랄맞게도 한 방향 화살표만 낸다는 거. 그것 좀 꼭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쉬운 얘기만 하면 돼요. 자, 89페이지.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에서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태양 에너지예요. 지구의 전체 에너지의 얼마를 차지한대요? 99.985%.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건 그냥 다 아니야, 이거? 나머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을 내려고. 그치? 이건 너무 심했어, 그치?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모르겠으면 그냥 태양.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인지 조력 에너지인지만 봐서 아니다 싶으면 다 태양으로 때려 넣으면 돼. 지구 내부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죠. 멘틀 대류에 의해서, 즉 방사성 원소 붕괴에 의해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 화산 분출 이런 것들은 다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맞죠? 조력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가끔 잘 헷갈리는데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기 밀물, 썰물 본 적 없다?
있어요, 다들? 대단한데? 저는 밀물 썰물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어요. 아니, 의자를 깎고 진짜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물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고 따라갔지. 계속 따라갔지. 따라가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다시 밀고 들어오더라고. 그래고 다시 막 갔지. 생각보다 물 빨리 들어오더라. 깜짝 놀랐다. 그리고 한 번은 차를 세워놨는데, 그 물이 빠졌을 때 내가 세웠나 봐. 진짜 거의 도로니까 내가 깜짝, 나 밥 먹고 나왔나? 나 근데 갑자기 분명히 모래사장이 있었거든, 앞에? 아니, 물이야, 앞에가. 도로 위에 차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야, 씨, 깜짝 놀랐어. 응. 그때가 20대였거든요. 아니지, 밀물과 썰물을 글로만 봤지, 실물로 처음 봤거든, 그때. 우리 집에 어디 놀러를 한가? 바닷물에 머리끝까지 담그고 들어가 본 게 28살 때인가 27살 때가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짜다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입에 대서 먹어본 게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처음이었어. 대박이죠? 우리 집 여행 진짜 안 가죠.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 휴게소 우동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휴게소 꼭 들려서 우동 꼭 사 먹잖아. 우리 집도 참 어지간히 여행 안 가. 근데 지금도 여행 안 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맨날 그 얘기. 아니, 뭐하러 굳이 여행을 가냐? 집에서 시켜 먹으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너는 그치? 아니, 왜 굳이 힘들게 돈 들여서 여행까지 가야 되냐? 어차피 여행을 왜 가는 건지 아세요? 집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여행은 언제가 제일 재밌는지 아세요? 출발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럼 출발하면 그때부터 빡쳐. 아, 씨, 뭘 맨날 안 갖고 와. 씨, 짜증나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그래서 밀물, 썰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생기는 거냐? 태양과 지구의 인력, 달과 지구의 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된 원인이 뭐니? 그러면은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이에요. 태양 인력이 아니에요. 조력 에너지의 최고 1등 공신은 달의 인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력, 밀물, 썰물 따질 때는 우리 보통 그 원력 써야 돼요. 월로 나가는 거. 그 뭐라 하지? 그냥 음력이라 그렇지. 음력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태양 에너지는 나머지 다네. 자, 근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에는 과잉, 양극에는 부족이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적도에 양극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대기, 대순환, 해류의 순환,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시고요. 끝.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안 가. 물의 순환해야지 이제. 아이, 또 왜 이래? 물의 순환 한번 해줘야지. 자, 물도 순환하고 싶잖아. 그치? 산소 순환까지 질소 순환까지 하겠네. 눈치 겁나 빨라, 씨. 아이, 좋아. 이렇게 할게요. 네. 질소 순환은 안 해. 오, 여러분들 그냥 읽어봐. 어차피 잘 안 나오니까 니네가 읽어봐. 질소 순환은.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 같아? 그렇지. 똑똑해. 조만간에 돗자리 깔아도 되겠어. 자, 그러면은 물의 순환은 되게 쉬워요. 하나만 딱 할게요. 거기 맨 밑에 보면 그림 나오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봐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 정도 읽어보면 이해돼요.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육지에는 비가 내리죠. 강수예요. 얼마가 내린다고 돼 있죠? 육지에는 강수가 96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증발은 얼마죠? 증발은 지금 60이에요. 육지. 바다 말고 육지. 자, 그 다음에 그럼 항상 육지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아야 되는데 들어오기는 96이고 나간 게 60이냐? 아니에요. 나머지 여기서 어디로?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얼마가 있죠? 36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육지는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합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쌓이거나 모자르지 않는다. 항상 이것만 맞추시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증발하겠죠? 증발 얼마 한다고 써 있어요? 320. 그 다음에 강수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네요. 얼마라고 되어 있죠? 284.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합쳤을 때 얼마가 되면 되죠? 320이 되면 돼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여기는 증발이 더 많네요. 그래서 많은 증발량이 여기는
부족한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36이 일로 갔으니 위에서도 36만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은 저 숫자 맞추기 놀이 하시면 돼요. 혹시 저 정도 숫자 맞추기는 할 수 있죠. 저거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인데 중등 과정으로 돌아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 분명히 이 중에서 분명히 저 더하기 빼기 틀린 새끼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소순환 90페이지. 얘는요 더 쉬워요. 얘는 누가 누구로 이동했니 이런 거 따질 거거든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기권에는요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메테인이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기 중에 메테인은. 그러면은 뭐가 기권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기권으로 무슨 형태로 이동했다?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동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탄소화합물이죠. 그럼 탄소화합물이니까는 거기 보시면 유기물. 그래서 생물권에는 탄소가 유기물로 존재된다. 그 다음에 직권은 석회암 여기 있잖아. 석회암, 탄산칼슘.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혹은 탄산염으로 되어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화석 연료도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무가 땅에 묻혔다. 그럼 뭐예요? 생물권이 즉 누가 유기물이 땅에 묻혀서 직권에 누구가 됐다? 화석 연료가 되었다. 석탄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권에는 탄산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탄산이온이 여러분들 탄산수에서 하게 만드는 그 탄산이온 맞아요. 자, 그러면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했다. 누가? 탄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수권의 노가 뭐가 되었다? 탄산이온이 되었다. 또 수권이 직권으로 갔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수권의 탄산이온이 직권의 석회암 탄산염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아니면은 누가 나중에 땅에 묻혔다. 그러면은 저 인간이 유기물이 뭐가 되었다? 직권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화석연료가 될지 석회암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영역에 뭘로 존재하는지만 알면은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제일 헷갈리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호흡. 여러분들은 왜 호흡만 나왔다 하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걸까요? 호흡은. 누가? 주어는 탄소예요. 이게 산소가 아니야. 즉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왜 호흡하면은 뭐만 생각하죠? 자꾸 산소니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온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기서는 탄소 순환이에요. 그럼 탄소 순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호흡을 가장 많이 틀려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에이 거기 밑에 읽어보면 다 알아. 그리고 이거 지금 읽어버려도 잘 안 읽어볼 거잖아. 어차피 시험 기간 되면은 읽어보지 말래도 읽어볼 거잖아. 그때 되면은 그 전쯤 그쯤 가야 아주 스펙터클하게 쳐다보지. 니들이 그 전에는 뭐 내가 보랜다고 보겠냐? 그치? 야 이러니까 숙제가 또 겁나 많아졌네. 감사합니다. 나는 84쪽으로. 그래도 심플하게 얘기해줄게. 그냥 150. 아니야 얘들아 그냥 알려줄게. 154페이지까지 그냥 every all from 돼. 근데 이거 다 하기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예 기간을 줄게.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까지 푸시면 되고요. 대신 당장 다음 주에는 생명 시스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갈 거라 숙제를 많이는 못 줘요, 여기가. 그래서 앞에 부분 천천히 메꿔 갖고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한 번에 아니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거 다푼이라고 또 집에 가서 욕 바가지로 해가면서 자 이씨 통과 과학생 에이씨 그럼 생긴 거면 잘생긴 거 빼고는 뭐 봐줄 게 없어. 그러면서 막 그러지 말고 알았지? 생긴 거고 성격은 봐줄만 하잖아. 그치? 왜 동의 안 해요? 집에 가기 싫어? 그치. 집에 가고 싶잖아. 그래서 154페이지까지만 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그래서 질문 받고 우리 생명 시스템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됐죠? 일단 빠르게 진도부터 나가고 우리 시험 기간 때쯤 다시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십시오.